안녕하십니까. 스마트경영연구소 장정빈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동경제학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 쪽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담배를 피우게 되게 되면, 피우는 분들은요, 담배 값에 요 흡연은 폐암 이런 것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하는 문구, 즉 흡연 경고 문구를 강제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표기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같은 나라는요, 실제로 이렇게 흡연 경고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 당신의 장기가 타들어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금연을 하게 되는데 효과적일까요? 감이 잡히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문구나 말보다는 이러하나 이미지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얼렁 짐작이 가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문제를 더 내볼까요? 그렇다면 흡연 경고 문구로 적혀진 경우하고 당신의 장기가 타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적나라하게 험한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경우하고 몇 배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요게 제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60배가량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뇌가 이러하나 이미지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감성적으로 반응하는가, 바로 하는 부분들을 심리학자들이 잘 통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실험에서 검증을 해놨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쪽이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의 실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게 되면요, 북알래스카에 있는 어느 종이 공장에서 어느 공장이 환경보호법을 위반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에게 이러한 소견서 아니면 검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환경보호법을 위반한 이 정유 공장은 이러이러한 위험물질을 배출시켰으며 이러한 위험물질 환경 위반 행위로 인해서 이 공장은 천식, 폐암, 인후염 이런 각종 호흡질환 발병 가능성을 10% 정도 증가시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했었습니다. 또 하나 소견서에서는 이 정유공장은 허용치의 2배나 되는 이러이러한 위험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시켜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호흡질환 발병 가능성을 10% 정도 증가했다. A와 B가 다른 점은 하나는 천식, 폐암, 인후염 등 각종 호흡질환 등 이러한 발병 가능성을 10% 정도 증가했다고 상세하게 묘사했고, 다른 경우는 각종 호흡질환 발병 가능성을 10% 정도 증가했다 하고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판사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의 판사가 더 중재, 더 형량이 높은 판단을 했을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짐작했던 것처럼 실제로 판사들이 판단한 걸 봤었더니 고통의 강도를 A집단은 9.17, 그 다음에 B집단, 즉 포괄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7.7 정도, 보상 금액은 26만 4천 달러, 포괄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13만 달러, 공장 폐쇄 기간은 약 9개에서 12개월, 포괄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해서요. 여러 경우를 보더라도 상세하게 묘사한 경우에 대해서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준다고 봤었습니다. 즉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묘사하는 경우하고 천식, 폐암, 인후염 등 각종 호흡질환이라고 말하는 경우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상세 묘사 효과, 이걸 영어로는 언패킹 효과라고 그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
100%라고 말하는 경우하고 마늘, 생강, 파, 고추장 이렇게 100%라고 말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경우지요. 이것을 우리가 세부 묘사 효과, 즉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보다는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그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상대방에게 자각된다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언패킹 효과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지요. 가끔 요즘 길거리에 보게 되게 되면 요즘 헬스장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라 봅디다. 그렇게 됐었을 때 현수막을 걸었다 칩시다. 이렇게 식스팩이 나오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대한 광고하고 또 하나 경우는 이렇게 불룩 나온 배로 생활하시겠습니까 하고 험한 그림을 그려놓은 경우하고 어떤 것들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더 클까요? 식스팩이 나오는 그림입니까? 불룩 배가 나와서 험하게 흉측하게 보이는 그렇게 배불뚝이 모양이 더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험한 배가 나와서 배불뚝이 모양이 식스팩이 그려진 그림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고객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경우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를 봤었을 때요. 고통을 주는 경우가 고객들을 자극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요즘 어느 정수기 회사에서는 침대를 렌탈해주고 소독해주게 되는 서비스를 한다고 많은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두 가지 고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겠군요. 첫 번째 방법은 이 침대를 구매하게 되면 당신은 최고의 편안한 잠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 침대를 소독하지 않아서 10년 된 매트리스로 거기서 진드기랑 함께 살겠습니까? 이렇게 반협박조의 광고 문구하고가 어느 쪽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역시 답이 나오시죠? 10년 된 매트리스로 진드기랑 함께 주무시겠습니까? 하고 고객에게 고통으로 충격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할까에도 마찬가지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심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보험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당황하고 대책 없이 살겠습니까? 하고 협박하거나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바로 고객에게는 고통과 충격을 주는 방법이 더 훨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 12개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선택하게 되는 데 관련된 우리들의 인지적 구두서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행동경제학,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서는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을 우리는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의사결정해 놓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동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런 것에 잘 알고 현혹되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케팅이나 서비스나 세일즈를 한다면 이걸 우리 고객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쪽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행동경제학과 관련해서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라는 책으로 담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러분들의 세일즈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많이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